서울 강북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 12월의 어느 깊은 밤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이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뿌리는 좁은 골목길에 73세 김철명 할아버지가 홀로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 있는 게 아니라 꼼짝없이 굳어버린 채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마트에서 사온 우유와 빵이 담긴 비닐봉지가, 왼손에는 20년 넘게 함께해온 낡은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파킨슨 병을 앓은 지 벌써 8년째. 평소에도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집까지 불과 200m도 남지 않은 그 골목에서 그의 다리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상하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행동결 프리징 증상이 찾아온 것이었다.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차단되어 의식적으로는 걷고 싶어도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서운 증상이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추위에 굴복해갔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참 웃기네. 집이 코앞인데 못 가다니.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곧 웃음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이 시간에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혹시나 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창문마다 불이 꺼진 채 고요하기만 했다. 30분이 더 지났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체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의식마저 흐려질 것 같았다. 그때서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보니 밤 11시 47분이었다. 112번을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 좀 이상한 상황이라서 전화 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3살 노인인데요. 지금 집 근처 골목에서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김 할아버지는 최대한 자세히 위치를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강북경찰서 순찰 2팀의 박민준 29세 경사와 이재홍 26세 순경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파킨슨병 환자시라고 하니까 조심해서 접근해야겠어요. 박 경사가 말했다. 네, 제가 의무경찰 시절에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행동결 증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순경이 답했다. 순찰차가 좁은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두 경찰관은 금세 김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가로등 아래서 벽에 등을 기댄 채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박 경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김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두 경찰관을 바라봤다. 눈에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빨리 와주다니. 나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이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리가 정말 한 발짝도 못 가겠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박 경사는 파킨슨병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지로 걸으라고 재촉하거나 강제로 움직이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선 따뜻한 곳으로 모시고 가야겠어요. 집이 멀리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저기 모퉁이만 돌면 바로 우리 집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이때 이순경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업어드릴게요.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젊은 친구가 어떻게. 나는 괜찮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꾸나. 아닙니다. 이렇게 추운데 더 기다리시면 위험해요. 저 이런 일 처음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 업히세요. 이순경은 무릎을 굽히고 등을 내밀었다. 박 경사도 옆에서 도왔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김 할아버지는 처음엔 미안해하며 주저했지만 결국 이순경의 등에 업혔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요. 이런 늦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이순경은 김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업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다. 박 경사는 뒤에서 지팡이와 비닐봉지를 들고 따라갔다. 추운 겨울밤 좁은 골목길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광경이었다. 무겁지 않으세요? 미안해서 어쩌지. 전혀요. 할아버지 많이 마르셨는걸요. 걱정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냉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구나. 몇 분 후 드디어 김 할아버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2층 단독주택이었다. 이순경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내려드렸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해 주세요. 문을 여는 김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그는 두 경찰관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두 경찰관이 돌아간 후 김 할아버지는 집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추위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감, 그리고 낯선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다. 아직 이 세상에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일주일 후 김 할아버지는 강북 경찰서를 찾아갔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때 도와주신 경찰관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가 들어 있었다. 비록 모양은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박 경사와 이순경은 할아버지의 방문에 오히려 더 감동받았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날 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작은 마음이라도 받아주세요. 할아버지 직접 만드셨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이순경이 쿠키 하나를 꺼내 먹어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솜씨가 장난 아니시네요. 호, 그런가요? 옛날에 제과점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조금 알아요. 그날 이후 김 할아버지와 두 경찰관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다. 순찰 중에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안부를 묻곤 했고, 할아버지도 가끔 경찰서에 들러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다. 어느 날 박 경사가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정말 무서우셨죠? 무서웠지만 더 큰 건 절망감이었어요. 아,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나신 순간 정말 천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저희도 그날 일을 계기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작은 도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김 할아버지는 두 경찰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다. 요즘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날 일이 있은 후로 마음이 많이 밝아져서인지 몸도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게 저희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역 언론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단순히 업어다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진정한 휴머니즘의 실천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김 할아버지는 이제 외출할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며 더욱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겨울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다.